그것이 알고 싶사는 영상이 아니라 그림인데요. 그러네요. 혹시 설마 저게 소변? 그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한의학적으로는 소변도 약으로 쓰려면 없다 할 정도로 소변을 우리가 한의학에서 많이 써왔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간의 방송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소변을 약으로 쓴다. 근데 이게, 궁중에서도 이 방법을 썼다고요? 그렇죠. 많이 써왔죠. 이제 한약으로 오줌을 쓸 때는 이제 아무 오줌이나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딱 정해져가 있죠. 네네. 12살 이하의 남자 소변이 더 좋고요. 네. 그다음 7세 이하 어린아이 소변이 더 좋아요. 약으로 쓰기는 더 좋다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변을 약으로 쓸 때는 이제 처음하고 끝에 거는 쓰지 않고 중간 거 있잖아요. 네. 좀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는 걸 쓰고, 한약에서는 주로 이제 한약을 주로 이렇게 쓸 때는 법제라 해가지고 약 있잖아요. 예. 약을 갖다 자원 강화시킨다 해갖고 이렇게 기를 좀 떨어뜨리고 그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변해갖고 하루 담가놨다가 약을 말려서 그 약으로 많이 쓰고, 또 소변도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변은 한약에서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김은혜 선생님, 요거 역사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궁에는요, 아이들이 있습니까? 궁에는 아이들이 없죠, 원천적으로. 왜 그러니까 없죠? 이제 이거를 구해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궁에서 일하는 노비, 대개는 궁에서 일하는 그 노비의 자식들의 소변을 쓰는 경우가 제일 많죠.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소변이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소변은 동변이라고 해서 옛부터 화기를 내리는데, 화의 기운을 내리는 데 쓰였습니다. 예, 기료고에 의하면 사람이 쓰러져서 인사불성이 되면은 동변에다가 우황청심원을 개가지고 이렇게 먹였다고 하죠. 그리고 왕국에서도 좀 썼는데요. 기록을 좀 나오는데, 왕이나 왕비들도 아이들 소변에서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소금을 추출해요. 소금이 그때 금보다 귀했잖아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특히 이제 애들 소금에서 나오는 추출해서 한 걸 추석이라 그래요. 추석, 양추석. 좋은 추석에 대해서 그거는 금보다 훨씬 고가고, 그 다음에 조미료로 이렇게 많이 활용한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1년분을 물을 만들어요. 가마솥, 두꺼운 가마솥을 통해서 이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끓여가지고 만드는데 냄새를 좀 독하고 해도 1년 쓸 거를 만들어가지고 쓸 정도로 궁중에서는 애들 소변으로 만든 소금을 양념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이 제한이 또 있어요. 7세 이하의 어린 아이의 소변만을 사용을 한 거죠? 왜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녀의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전에 나오는데요. 보통 남자는 이제 8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8세 신기가 성하고, 여자는 7세 신기가 성해서 보통 이제 7, 8세가 신기가 성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로 약을 썼고요. 16세, 남자는 28에 16, 여자는 14세가, 남자는 16세가 되면 그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정, 음이 나와요. 정액이.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14세나 16세 이상은 약으로 쓸 수가 없고요. 늦어도 12세 이전에 이제 소변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소변을 약처럼 먹기 시작한 게 조선에서만 그랬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 소변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고, 동양, 서양 막론하고 다 쓰고 있는데, 한의학 서적에서만 본다면 당나라의 명의 손사막이 천금익방에서 언급을 하기를 외과 방면의 최고의 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바깥에 있는 질환들을 고칠 때 소금을 뿌려서 이제 소독하거나 화기를 내리는, 특히 화상 입었을 때 그럴 때 화기를 내리는 그런 약재로 썼고요. 명나라의 이시진도 본초 강목에서 소변을 이용해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40여 종이나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 명인 당용천이라고 있는데요. 소변을 마시고 몸이 회복돼서 기운이 펄펄 나니까 이 모양이 마치 용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해서 회룡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 아니, 기운이 펄펄 나는 약.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의 소변.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까? 천하의 명약 중에 하나인데, 소변은 이제 맛이 조금 좀 짜요. 알다시피 좀 짭짤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모르시구나. 예. 좀 짭니다. 드셔보시죠. 자기 오줌. 아니에요. 아유. 네, 저희는 이제 7세가 지나서. 예. 성질이 이제 조금 차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나 폐,
위 대장에 이제 이렇게 화를 내리는데 자음 강하는 데는 최고 약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의열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지혈, 피가 나는 것을 멈출 정도로 지혈을 해주고 이제 해독하고 살충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다 해당된다고. 그래서 소변을 먹는 거라든가 소변을 활용한 거는 지혜고 현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약도 나오고 있죠, 현대 약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의학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소변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왕들의 건강에 사용된 치료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막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인식이 드시는 게 조금 냄새가 나서 더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에서도 요로법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줌을 분석해 보면 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요. 그래서 성분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물질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시행할 수는 있지만 단 하나 몸 상태가 깨끗하지 않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네, 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그래 너무 좋아. 7세 이하의 어린이 소변을 내가 약으로 써야지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예. 예. 그렇죠. 소변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자음 강화, 열을 떨어뜨리고 화를 떨어뜨리고 음을 보호할 때 쓰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재라든가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것이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어린애 소금 좋다고 먹어서는 절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